과부 사주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사주를 보러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본 주변에서 누군가 그런 말을 듣고 결혼을 망설이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서 희망을 찾으려 했는데 오히려 두려움만 커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전통 명리학이 말하는 과부 사주의 진짜 의미와 현대적 해석을 함께 알아보면서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이해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부 사주의 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꼭 메모해 두시고 최소 2번은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는 777Hz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굳이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영상을 틀어두기만 해도 마음의 평안을 자연스럽게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여러분의 사주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올바른 이해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명리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부 사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과부 사주라는 개념은 조선시대와 전통사회에서 생겨난 명리학적 해석입니다. 당시 사회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매우 강했고 여자의 사주를 볼 때 남편을 나타내는 관성이라는 글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남편을 의미하는데 이 관성이 약하거나 칠살이라는 흉성과 뒤섞여 있으면 남편과의 인연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명남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사주가 남자보다 강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인데 이것도 사실은 시대적 편견이 반영된 해석입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40대에 불과했습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남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을 겪으면서 과부가 된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명리학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과부 사주라는 개념이 더욱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80대를 넘어섰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조선시대의 통계와 해석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주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50대, 60대 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사주팔자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결혼 전에 꼭 궁합을 보고 사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주를 참고나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가 변하면서 명리학 해석도 함께 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부 사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통계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전통 명리학에서 그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통 명리학에서는 여자 사주에 몇 가지 특징이 있을 때 과부 사주로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사론잡입니다. 관성과 칠살이 사주 팔자에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성은 정관을 의미하고 칠살은 편관을 의미하는데 이 둘이 섞여 있으면 남편 운이 복잡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적으로 보면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주관이 뚜렷하고 판단력이 빠릅니다. 독립적이고 자기 생각이 확실한 성향이 강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여성이 남편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여겨 흉하게 봤지만 지금은 오히려 능력 있는 여성으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는 신강한 여명입니다. 일간이 너무 강한 사주를 말합니다. 사주에서 나를 나타내는 일간의 힘이 지나치게 세면 배우자를 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건강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특성은 장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관견관입니다. 상관이라는 글자가 관성을 만나는 구조입니다. 상관은 표현력과 재능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남편을 뜻하는 관성과 부딪히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이 말재주가 뛰어나고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면서 배우자와 금슬 좋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사주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성향이라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분을 만나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전통적인 남성보다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배우자와 만나면 오히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특성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 특성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진짜 명리학의 지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건강관리입니다.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고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암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노력이 사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평생 과부사주라는 말을 듣고 쓰셨지만 배우자와 해로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사주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건강을 챙기는 일상의 노력이 쌓여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든 것입니다. 사주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부사주라는 말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이 순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연도별 태생 중에서 전통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경인생 호랑이띠 분들은 일간이 강한 편입니다. 독립적이고 주관이 뚜렷하신 특성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복종하는 관계보다는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건강 면에서는 소화기와 간 기능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시고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꼼꼼히 체크하세요.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상관의 기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력이 뛰어나고 말재주가 좋으신 편입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을 주의하셔야 하는 나이입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은 관사론잡의 구조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력이 빠르고 결단력이 있으신 특성입니다. 배우자 선택 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에 접어드신 분들은 무릎과 관절 건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신강한 사주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지만 때로는 고집이 셀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50대 후반이시니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시작하실 시기입니다. 1974년 을묘생 토끼띠 분들은 괴강살의 기운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정의감이 강하신 특성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공정함과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50대 초반이시니 건강의 전환점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986년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양인살의 기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력이 빠르고 추진력이 있으신 편입니다. 40대 중반이시니 아직 젊지만 건강검진은 꾸준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연도생분들께 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주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정기검진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주에 얽매여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정기검진을 받는 일상의 노력이 쌓이면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아직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적어주세요. 배우자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이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댓글을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명리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세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미신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확한 지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사주가 어떻든 여러분 모두 배우자와 건강하게 해로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